자, 2교시가 시작되었는데요. 2교시는 무척 짧습니다. 여러분이 5번 시간에는 그 3개를 보셔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그래서 네, 요거는 되게 짧게 하도록 할게요. 2교시는. 2교시에서는요. 자, 요거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제 방금 배웠던 자율신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자율신경은 어떻게 작용할까? 자, 그림은 철수와 영희가 공포관을 체험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봤던 공포관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서울랜드에 있는 공포관이었는데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공포관보다 더 무서운 게 놀이기구가 더 무서워요. 놀이기구 막 사고 나니까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대공원에 가면 서울대공원의 미술관하고 그냥 동물원, 식물원 이런 데 걸어 다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거기도 좀 안 간지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공포관이다.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으악! 자,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이제 안정이 되네. 그래도 재밌었지? 라고 하죠. 철수가 공포관 안에 있을 때와 공포관을 나왔을 때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어느 것이 더 활발하게 작용했을까라고 했죠. 그러면 공포관 안에 들어갔을 때는 긴장되겠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부터 막 땀나고 있네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감신경에서 그 공포관을 나왔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다시 작동해서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이제 안정이 되니까 침이 막 나오겠죠. 이제 침이 나오고 소화도 막 되고 하면서 배가 고플 겁니다. 그러면 영이랑 같이 간식 먹으러 가겠네요. 자, 공포관 안에서 철수에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의 변화를 토의한 후 정리해보자 그랬는데 토의는 못하니까 어쨌든 혼자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해볼게요.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포관 안에서 교감신경이 막 작용하고 있죠. 긴장했어요. 크게 봐야겠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는 커져야 돼요. 그리고 막 도망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이 거칠어지고요. 심장도 두근두근두근. 그래서 심장박동도 촉진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소화는 돼요? 안 돼요? 네, 당연히 소화는 안 되겠죠. 소화는 억제됐어요. 근데 이제 공포관을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는 철수에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공은 다시 작아지고 호흡 운동과 박동은 느려지고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오면서 소화 운동이 촉진돼요. 그래서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안정을 찾게 되면 배가 고파진다고 얘기했죠. 자, 신경계의 구성을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선생님이 이제 노트를 만들면 요걸 넣어드릴 건데요. 어쩌면 논술형 평가에서 요거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평가를 하시게 됐을 때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다. 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중추, 말초.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는 크게 뇌와 척수가 있다. 그리고 뇌에는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 이 5가지가 있으며 척수는 그냥 척수예요. 척추 안에 들어있는 신경다발. 자, 이렇게 뇌와 척수 2개가 중추신경계고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이 감각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각가지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이게 감각신경에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에는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중에 체성신경이라는 거는 내가 막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선생님께 손을 막 움직이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체성신경이고요. 그 운동신경 중에서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내 의지와 관계없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자율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네가 자율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자율신경 안에는 2번째 시간에 지금 열심히 했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긴장했을 때 작동하는 거, 부교감신경은 다시 안정됐을 때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 끝입니다. 오늘 수업은 끝났고 이제 조금 자란 우리 고양이들 이름을 정했어요. 얘는 그 인절미의 새끼예요. 인절미 새끼인데 인절미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하나 더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미미입니다. 그리고 얘가 미미죠. 네. 그리고 얘는 얘 부모들하고는 닮지 않게 치즈 색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지은 이름이 누룽지예요. 누룽지만 수컷입니다. 그리고 얘 너무 귀엽죠. 예. 콩떡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콩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마리가 잘
네, 집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연락이 와서 이 아이를 입양해 가겠다고 분양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잘 자라면 분양을 갈 것 같고, 이 예쁜 딸내미 둘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집에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 들은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게 있을 때는 역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좀 피드백을 빨리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아까 태우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 적으시면 선생님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즉답할 수 있는 건 즉답하고요. 그 중에 좀 괜찮은 문제다 싶은 거는 다시 이번 시간처럼 문제를 다시 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맛있는 걸 많이 사놓고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곧 만나요. 안녕.